안녕하세요. 전미에 따라 무료 출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전 3강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지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실제로 책 만드는 과정을 볼 건데요. 지금 현재 교재는 전미에 따라 무료 출판 재개정판입니다. 보통은 제가 종이책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전자책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녹화 사정 때문에 전자책을 먼저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뉴페이퍼에서만 지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 관련 링크는 나중에 댓글로 밑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시작하는 글과 2의 무료 출판에 대한 설명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파트 3가 실제로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인데, 퍼플에서 만드는 과정을 기본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북쿠크에서 만드는데 차이점과 또 그 북쿠크에서만 또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또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글로 그 원고가 완성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 부분도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퍼플에서 출판을 하든 북쿠크에서 출판을 하든 종이책을 출판하고 나서 조금만 수정을 해서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수정해서 유페이퍼에서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페이퍼 표지와 판권도 만들고 또 작가 등록을 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퍼플에서 작가 등록하는 과정, 또 북쿠크에서 작가 등록해서 판매 신청하고 유페이퍼에서 전자책 판매를 위한 작가 등록과 판매 신청도 있는데 뉴페이퍼는 책을 만드는 과정은 종이책 만들기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해요. 하지만 전자책 판매자로서 작가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리더라든가 아니면 또 전자책을 선물하고 선물 쿠폰을 등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맺는 글과 맨 뒤에는 익숙하지 않은 MS 워드 프로그램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키하고 그런 화면 모음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교재로 시작을 할게요. 실제로 책 만들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퍼플에서 종이책 POD, PDF 파일 만들기인데요. 사실 퍼플이나 북쿠크나 책 만들어서 판매 신청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퍼플에서 만드는 과정을 기본적인 과정을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게 알아보고 북쿠크에서는 그 차이점 같은 부분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정은 보면 먼저 퍼플에 작가 등록을 하고 이렇게 본문 POD,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또 전체 표지와 앞표지 파일을 준비를 하고 퍼플 홈페이지에서 책 만들기를 시작해서 판매 신청할 때는 이렇게 본문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표지 두 종류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인쇄 옵션을 선택하면 판매 승인이 돼서 판매가 되는 건데요. 퍼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책 만들기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여드린 그 목차에서도 아마 대충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만든 이 책은 제가 작업하는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가 등록하고 이 뒷부분보다는 원고를 작성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고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작가 등록하고 책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 정산하는 과정으로 다룰 겁니다. 파트 3에서 그 한글 원고가 준비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다룬다고는 했고요. 하지만 한글로 작성하는 방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MS 워드로 작업을 할 거고요. 저는 MS 워드 2016으로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결국 우리가 종이책을 출판할 때 필요한 거는 이 PDF 파일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든 워드로든 아니면은 PPT로든 PDF 파일만 만들면 돼요. 근데 저는 워드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저 MS 워드 강사 아닙니다. MS 워드 잘 못해요.
한글도 잘 못하지만 워드도 잘 못하는데 처음에 책을 만드느라고 3년 전에 배워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MS 워드를 전체 알지 못해도 책 만드는데 필요한 그 정도만 알아도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과정은 제가 수업 중에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잘 따라오시면 책 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MS 워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진을 삽입하고 그룹핑하는 과정이 저는 편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 보시는 자동 목차 설정 기능입니다. 가장 좀 어렵다고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신 부분이지만 또 반면에 정말 좋다 하셔요. 그래서 이 자동 목차 부분도 자세하게 다뤄서 모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전자책으로 출판할 때 그 책갈피 기능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200~300페이지에 달하는 긴 그런 내용을 쓸 때 자동 목차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페이지를 그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MS 워드로 앞으로 이제 평생 쓰실 거니까 MS 워드로 배워서 같이 그 과정을 전체 과정을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 작업이 보통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파일 이름을 자꾸 변경을 해주면서 써주십시오. 저도 이 재개정판 만드는 데만 벌써 제가 책을 만들었고 또 개정판을 빨간 책을 만들어서 오래 사용했고 그리고 이번에 재개정판 보라색 책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8번까지인가 왔어요. 그 얘기는 계속 단계적으로 번호를 달리해 줌으로 해서 바로 앞 단계로 돌아가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워드에 그 자동 저장하는 그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다르게 파일명을 달리해 줬을 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간에 내가 웬만큼 됐다고 최종으로 미리 표기하지 마세요. 수강생들 중에 이 미리 최종으로 했다가 나중에 파일 관리가 안 돼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20몇 번이면 20몇 번까지로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고 그때에서 이제 최종으로 표시를 해주면 마지막 거를 구분해서 보관하기에 좋을 겁니다. 전자책은 판권을 맨 뒤로 보내달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MS 워드 잘 못해 하시는 분은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경기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 그 지식 나눔 사이트인데요. 정말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아니면은 네이버에 경기 지식 가서 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이제 주제가 무료 서체 내려받기입니다. 왜 무료 서체를 내려받으라고 할까? 내가 컴퓨터를 정품을 샀고 그리고 제대로 돈을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번들로 들어온 그 서체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까지는 그냥 개인용으로 주로 문서 사용을 했지만 이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상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번들로 들어있는 서체들 중에도 각각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제약이 많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무료 서체를 내려받아 쓰는 게 좋다.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고 대부분은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그냥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이게 한국 출판인 회의라고 2011년에 벌써 개발이 돼서 10년이나 됐어요. 그런 코법 서체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코법에서 2019년부터는 코법 월드 서체도 같이 나오는데 저는 코법 서체가 기본 코법 서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법 월드가 좋은데 수강생들이나 주변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코법 2.0 기본 서체가 더 눈에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코팝 월드가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 코팝 2.0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월드하고 2.0이 있는데 코팝 2.0 같은 경우 이렇게 6가지 바탕체에 3가지 서체가 있고 도둠체에 3가지 이렇게 6가지 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에서 보시면 코팝 월드는 2019년에 새로 이제 알려진 건데요. 여기에는 옛 한글에도 옛 한글도 포함을 하고 또 여러 나라 말들도 같이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바탕체여도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현충원 시리즈 3권 중에서 제일 첫 책인 묘역을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월드 바탕체로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신 주변 분들이 왜 이렇게 딱딱한 보고서체로 했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체를 바꿔서 코팝 2.0 바탕체로 했더니 다들 훨씬 더 좋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코팝 월드 바탕체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 좀 딱딱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2개를 다 다운을 받아 놓으면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코퍼비아만도 2.0도 6개가 있는데 월드에도 들어가면 또 있게 하기 때문에 헷갈려 하셔서 일단 처음에는 코퍼 2.0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익숙해졌다 하시면 월드도 다운받아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먼저 코퍼 서체를 넣으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팝 인덱스에서 코퍼스 ORG로 들어와서 폰트 ASPX 여기로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봤던 이거하고 똑같은 사이트죠. 이렇게 들어오셔도 또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업용으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전자책 같이 온라인에서 보는데 아주 좋은 서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를 주고 가라고 돼 있고요. 윈도우즈 자동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화면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네이버에서 2008년부터 무료 배포하는 나눔 글꼴 추천합니다.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이 폰트가 이게 지금 나눔 글꼴이에요. 저는 이 폰트 참 좋아합니다. 일단 가독성이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도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한글 2008년도부터라고 돼 있죠. 이 한글 나눔 글꼴 모음을 그냥 다 설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혹시 원하시면 그중에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나씩 따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링크 따라오기 귀찮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네이버 나눔 글씨 하고 쳐보세요. 위에 네이버 한글 아름답게 나눔 글꼴 1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왔죠. 근데 혹시 만약에 바로 이렇게 안 들어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목차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목차에서 위에 나눔 글꼴 하는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개가 다 이렇게 같은 데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다 보면 그 출처를 좀 밝혀달라. 이거를 나눔 글꼴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알려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지금 나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그냥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서로 서체를 사용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의 표현으로도 이렇게 무슨 서체를 사용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무료 배포하는 서울서체도 권하고 싶습니다. 서울 한강체와 서울 남산체가 있어요. 저는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에서 그냥 서울 서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주로 나눔 굴골하고 코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여기서 지금 제가 코법 서체, 나눔, 그리고 서울 서체를 추천을 했는데 제주 서체도 있고 배달의 민족 서체도 있고 또 미생체도 있어요. 이거 모두 다 무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무료 가능한 서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카페나 블로그에서 나눔하는 그런 무료 서체들은 어, 최종 최초의 그 배부자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확인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공유를 하신 분들은 좋은 목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셨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돼서 어, 어떤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작가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면 최초 배부자에게까지 올라가서 미리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이버 이 나눔 글꼴은 바로 설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코법은 바로 안 돼서 제가 한 두어 번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D 드라이브에 그 저장을 했다가 실행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내 컴퓨터 D 드라이브에다가 폰트 등 하는 그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코법 OTF가 있고 TTF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문서용으로는 TTF True Type Fo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걸로 실행을 하시고 그래서 하시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코법 저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꼴을 선택하는 곳에서 이렇게 코법 도둔체, 바탕체 6개 글꼴이 다 보이면 그러면 코법 서체가 잘 설치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교재로 퍼플에서 종이책 POD PDF 파일 만들기 하는 그 준비 과정으로 무료 서체를 내려받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전한 상업용 출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니 두 가지 무료 서체를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또 MS 워드도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목 정하기 하고 또 판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판형을 사용할 건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과 단락, 스타일 정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로 수업을 해보니 어떠셨어요? 잘 따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꼼꼼하게 그 퍼플에서 그 작업하는 과정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끝까지 따라하면 책을 출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제가 강의하는 그 모토였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런 아줌마도 수업을 받고 이렇게 출판을 했으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해서 같이 출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강의 들은 소감을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 되는 대로 보고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 관련해서도 밑에 댓글로 남길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